법무부가 광복절 사면 대상자 선정했습니다. 정치인 빠지고 기업인은 들어갔다고 합니다. 뇌물 받고 조세 포탈하고 배임의 횡령까지 큰 도둑질인데, 사실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를 사면하면 이거 정말 큰 도둑을 봐주는 건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시민 단체들에서 반대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사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열으셨어요?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까? 예, 경실련하고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민변하고 금융정의연대가 같이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재벌 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명분 없는 경제범죄 사면에 행행하고 정경유착 국정농단 창극 잊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거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예전에 주 기자님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335 법칙 아시죠? 알죠. 네. 그러니까 징역 3년 미만을 때려야지 집행유예 5년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사면하는 네. 이 법칙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이게 좀 바뀌어서 요즘은 삼석사라고, 네. 3년의 징역 미만을 때려도 실형은 살리는데, 네. 가석방 내지 보석으로 네. 풀려나고 사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미국은 25년에서 150년으로 형량이 오히려 늘었는데, 네. 미국은 네. 한국은 경제범죄에 대해서 사면은 여전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규탄을 했고요. 네. 이 사면이 공정하지 못하다, 네. 만인하게 평등하지 못하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권 홍성을 하고 있어 살려고 외쳤을 때 불법이라고 법과 원칙을 가지고 경찰 특공대도 투입하겠다고 하시면서 선배감육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분들은 외면하면서 네. 사실 이렇게 큰 도둑질을 하셨던 우리 재벌 회장님들을 대를 이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건희 회장님에 이어서 사면 복권을 받는데, 이게 과연 정당하냐. 네. 만인한테 평등한 게 아니라 재벌들한테 범위 평등한 거 아니냐라고 규탄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선진국에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강하게 좀 처벌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솜방망이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자, 경제 상황 어려운데 경제인을 사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는 80년대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네. 저는 정치적으로 따진다면 색깔론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우리 경제가 어렵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 3만 5천 달러까지 왔거든요. 예. 코로나 때 그렇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예측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K방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문재인 정부를 많이 비판하고 많이 싸웠지만 딱 하나,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원칙을 지켰다는 것 하나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가면 경제가 안 어려웠냐? 똑같이 어려웠죠. 네.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로서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네. 재벌들 풀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들은 저는 좀 비겁하다. 네. 낡은 레코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 이론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사면을 하면 나와서 예. 남들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주가도 올리고, 그다음에 좀 투자도 할 거 아니냐, 이런 사면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럼 조폭입니까? 왜냐하면 사면을 받고 나와서 네. 투자를 한다. 그럼 그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옥에 계셨을 때 주가가 10만 전자까지 갔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근데 지금 나오니까 6만 전자, 5만 전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특사 소식 전해지자마자 예. 삼성전자 주식 지금 5만 전자로 또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뭐 사면 복권과 무관하게 감옥에 가 있든 안 가 있든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사면을 대가로 투자를 하겠다. 이거 조선시대 메가매직 아니냐는 비판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 사면을 받고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원자력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대가성 논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예. 이재용 부회장은요, 사면 안 해줘도 예. 가석방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경영을 다 하고 있잖아요. 나오죠. 예. 네. 그때 뭐 사면 하나 안 하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큰 상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업 제한으로 고발을 했는데, 네. 원래
원래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를 받으면 취업 제한되죠. 예, 5년간 특급법만 되는데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은 뇌물죄라서 취업 제한에 안 걸렸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취업 제한에 걸려서 우리 박범계 전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봉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으로 볼 수 없다. 경찰은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사면 복권을 내서 월급을 주게끔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죠. 사실은 경제활동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네덜란드도 가가지고 투자하겠다. 죽을 각오로 투자하겠다. 미국도 가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면 복권 하나하나 지금 외국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법원에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면 복권을 내서 월급까지 줘야 되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예. 구속되기 전에 예.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구속되고 사법 처리되면 CEO가 못 됩니다. 회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꼭 CEO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은 재벌 오너지 않습니까? 네, 네. 모든 결정들을 본인이 다 내리고 전 회장 위에 있는 부회장이지만 호칭은 부회장이지만 회장 위에 있는 오너로서의 경영 능력은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본인이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사면건에 대해서는 국민 찬성 여론이 이제 높아요. 그래가지고 정치인들도 다 그냥 사면해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저는 여론이 높은 것들은요. 네. 코로나 시기에 백신을 갖다가 이호진 회장 말고는 백신을 구입하지 못할 것처럼 언론이 용비어 척화를 불렀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때 보도를 보면서 이재용 부회장 완전 성인 반열에 올라간 것 같았어요. 예. 그런 뉴스가 대풀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한 의도가 있는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요. 네. 지금 국민연금 재산 상순시켰던 삼성물산과 제일합섬 합병에 대한 재판이 안 끝났거든요. 제일모직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재판 안 끝났거든요. 네, 네. 그럼 이번에 사면복권 받고 네. 그다음에 유죄가 나왔을 때 또 사면복권 받고 또 사면복권 받고 아버지가 2번 받았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네. 그러면 자식도 2-3번 받아야 되느냐. 나는 사회적 저항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참에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을 다 완결하고 나서 한 번에 다 정말 국민들한테 그동안 노력해서 선처를 호소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시군요.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이 노동자들이라든가 서민들은 사면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데 재벌 오너들은 2번씩이나 사면을 받는 이 전례를 봤을 때 아버지에서 아들들도 똑같이 사면을 받았을 때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해야 되잖아요. 네. 그 평등이 왜 재벌 총수 앞에서는 평등하지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처벌받고 이 처벌에 대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범죄라는 게 거의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그런데 빵 때문에 작은 돈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가는 사람 많은데 이분들은 정말 큰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정 행위 아닙니까? 불법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2년 6개월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큰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왜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을 사법 처리한 분이 윤석열 검사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복현 검사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참에 경영계에서는 일괄사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재용, 신동빈뿐만 아니라 태광그룹의 이호진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어서 사면을 받으려는데 이호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황제 보석이라는 프레임을 신조어를 만드신 분이에요. KBS가 보도를 하는 바람에 담배 피고 밖에 외출했던 장면이 보도가 되는 바람에 보석을 취소하고 들어갔는데 그 기간에 뭘 했냐면 자신의 회사에 김치와 와인을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줬던 파렴치한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만약에 사면복권을 해서 경영에 참가시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처벌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정의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 높이고 계신데요. 예. 자, 지금 가장 크게 목소리 높이고 계신 그 이슈가 뭡니까? 저희들은
그 은행권 채용 비리에 대해서 네. 부정 입사자들 채용 취소해라. 네. 그래서 우리은행은 채용 취소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국민은행은 버티기를 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6월 달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네. 그거는 뭐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신한도 반드시 부정하게 입사한 분들은 채용 취소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은행이 신용이 신뢰가 최고의 덕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정 채용이 있다니요. 그리고 그 부정 채용을 지금 지시한 당사자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니 이게 또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한은행 판결 같은 경우 CEO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 내용이 제일 황당합니다. 설령 아버지가 부모가 부정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학벌이 좋고 네. 스펙이 좋아서 정당하게 합격했을 거 보인다고 해서 단순 전달했다 쪽지를. 그래서 무죄를 준 게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은 부정 채용해도 그럼 죄를 못 묻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저는 파기환송 안 시킨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이렇게 된다면 VVIP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식들이 학벌 좋고 스펙만 갖추면 떳떳하게 부정청탁 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계속 힘써 주십시오. 예.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